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며 공간을 어둡고 고요하게 만들었다. 심장 박동기를 따라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준호는 병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흐려진 눈동자는 앞에 누워있는 한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60년 이상 함께해온 아내 서미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야윈 몸과 창백한 피부로 마지막 숨을 힘겹게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안에서 떨렸다. 마치 마지막 남은 온기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준호. 미란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힘없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하고 사라질 듯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나 꼭 할 말이 있어. 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많이 말하지 말고 힘을 아껴. 의사 선생님이 쉬어야 한다고 했어. 미라는 고개를 약하게 저으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 시간이 없어. 평생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어. 이제는 말해야 해. 준호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다. 무슨 이야기야, 미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평생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다.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해?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1950년대 서울,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도시.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미란을 처음 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름과 먼지에 덮인 채 하루 종일 일하는 젊은 정비공이었다. 반면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고 권력의 벽 안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당시 미라는 겨우 18살이었고 귀족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의 눈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반짝임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비밀스러운 재즈 음악회에 몰래 갔다. 신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허물어진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준호를 만나게 되었다. 음악회는 작은 공간에서 열렸고 재즈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미라는 조용히 걸어 들어오며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다가 한 구석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헌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특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후 미라는 계속해서 정비소를 찾아가며 준호와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과 전혀 다른 그의 삶에 호기심을 느꼈고 준호 또한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란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는 방에 갇히고 준호는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미라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갔고 골목길에서 준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기도 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 준호를 무참히 폭행했다. 미라는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제로 집으로 끌려갔고 준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날 이후 미라는 준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강제로 결혼을 시켰고,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준호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평생 그 거짓말을 품고 살아왔다. 준호는 미란의 말을 듣고 멍해졌다. 우리 아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미란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이는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며 힘이 빠졌다. 준호는 흐느끼며 그녀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평생을 사랑한 여인이 그를 떠나갔다. 그녀는 60년 동안 품어온 비밀을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자신의 아들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전하고 싶었다. 비록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평생 동안 아들을 사랑해왔다는 사실을. 준호는 차가운 미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가슴 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요동쳤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60년 동안 숨겨져온 비밀이 더욱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이를 가졌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왔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답해줄 사람은 이제 없었다. 찬바람이 병실 창문을 스치며 준호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힘겹게 병실을 나섰다. 병원 복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찾아야 했다. 그것만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미란의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다. 소수의 친척들만이 참석한 조용한 장례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평생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을 가슴속에 묻었다. 60년을 함께했지만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제야 그녀가 남긴 과거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장례식이 끝난 후 준호는 오랜 친구인 박성민을 찾았다. 성민은 한때 기자였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미란이 남긴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아들이 살아있다면 내가 한번 찾아보겠네. 하지만 자네의 아들이 과연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할까?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아들은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혹여 알게 되더라도 받아들일까?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 어떤 반응이든 그는 꼭 찾아가야 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다. 그날 이후 성민은 본격적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옛 기록을 조사하고 오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준호는 매일 답변을 기다렸다.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의 시간은 많지 않았다. 늙은 몸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빨리 아들을 찾아야 했다. 일주일 후 성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야, 단단히 마음을 먹게. 내가 한 가지 단서를 찾았네. 준호는 곧바로 성민을 찾아갔다. 성민은 말없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강한 인상이 돋보이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서지훈이야. 현재 큰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야. 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미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을 받아들일까? 그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만나야 했다. 다음 날, 준호는 서지훈이 운영하는 호텔을 찾았다. 호텔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이 너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서지훈 회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직원은 그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예약하셨습니까?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몇 분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지훈의 아버지입니다. 그와 꼭 만나야 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준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마도 이곳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 손짓을 보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멀리 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가만히 서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과연 지훈이 자신을 만나줄 것인가? 6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모든 것이 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 몇 분 후 남자가 돌아와서 말했다. 서 회장님께서 잠시 면담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따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넓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방 한가운데에서 서지훈이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준호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빛, 자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미란을 떠올리게 했다.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지훈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네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군요. 준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네가 나를 모르는 건 당연하다. 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 내 외할아버지는 그녀를 강제로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고 나를 네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그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셨군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네가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네가 진실을 알기를 바랐다. 나는 네가 나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사무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호는 가방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따뜻한 여름밤, 두 사람의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우는 사진을 힐끗 보았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이 사진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 위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유전자 검사 준비하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지우는 준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결과가 진실을 말해준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지훈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사무실을 떠나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느꼈다. 3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지훈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펼쳤다. 결과는 명확했다. 김준호가 그의 친부였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꽉 쥐었다. 평생 아버지는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는 조용히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곧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불렀다. 김준호 씨를 다시 부르세요. 몇 시간 후 준호는 다시 지훈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읽으려 애썼다. 지훈은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말했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담기지 않은 듯했지만 준호는 작은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난 너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네가 내 존재를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우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겠지. 그녀는 너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 그녀는 네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준호는 긴 한숨을 쉬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날 밤 지우는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뤄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야 답을 찾았다. 하지만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는 아직도 알 수 없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조용히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날 밤 지우는 사무실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과는 분명했다. 김준호가 그의 친부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평생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고 그 사실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며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비서를 호출하여 말했다. 내일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일정을 잡아.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생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을까? 다음 날 준호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손짓으로 그를 앉게 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겠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겠지. 나도 너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진 않다. 단지 네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훈은 한동안 준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살았고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하면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을 뿐이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녀가 당신과 헤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준호는 손을 꽉 쥐었다.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연하다. 나는 기다릴게.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이 처음처럼 차가운 감정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평소처럼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머릿속은 온통 준호와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옛 친구들을 만나고 그녀가 남긴 흔적을 더듬으며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점점 더 그녀가 준호를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마음속 깊이 그를 잊지 못했다. 어느 저녁 지훈은 갑작스럽게 준호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준호가 문을 열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면서도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는 조용히 문을 열어 그를 맞아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당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친구들을 만나봤고 당신과 어머니가 어떤 관계였는지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네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밤새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고 미란과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설명했다. 지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떠나기 전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기다릴게. 밖으로 나서자 빗방울이 서서히 그치고 있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한 가족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지훈은 그날 이후로 바로 다시 준호를 찾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에 몰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준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항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훈은 묘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회사 업무도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계약과 회의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였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기억을 떠올렸다.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럴 수 없었을 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은 사무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모르는 번호를 보며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나야. 아버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손에 든 잔을 꽉 쥐었다.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준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널 귀찮게 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네가 괜찮은지 궁금했다.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네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갖길 바란다. 지훈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50년 넘게 당신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왜 받아들여야 하죠?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녀도 내가 너에게 한 번쯤 다가갈 기회를 주길 바랐을 거다. 지훈은 순간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마음이 복잡했다. 무언가 그를 계속 끌어당기는 듯했다. 결국 그는 다시 준호를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이번 만남은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훈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눈을 마주쳤다. 왜 다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넌 알고 싶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 안에 질문이 많을 테지. 지훈은 커피를 휘저으며 말했다. 왜 이제야 날 찾았습니까? 준호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내 외계선은 나를 완전히 차단했다. 널 만나려 할 때마다 막혔다. 지훈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포기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네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 널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은 멈출 수 없었어.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것도. 나는 네가 내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네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길 바란다.
지우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 볼 생각은 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기다릴게. 그날 이후 지우는 준호를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다. 그는 종종 준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더 그의 과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호가 단순히 무책임한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던 아버지였고, 하지만 평생 동안 그 아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지우는 준호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같이 먹을래? 지우는 회의 일정을 살피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가벼워진 듯했다. 좋아요. 곧 갈게요. 그날 저녁, 지우는 준호의 작은 집을 방문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지우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은 가벼웠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린 끝에 그는 결국 아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훈과 준호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실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준호의 전화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때로는 그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지훈은 천천히 듣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니 준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반대편에서 준호가 가볍게 웃었다. 여전히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지훈아, 오늘 바쁘니?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훈은 스케줄을 살폈다. 원래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잠시 고민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몇 시간 후 지훈은 차를 몰고 준호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그는 작은 정원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지훈은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준호는 익숙한 듯 걸음을 옮겼다. 정원 안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고 준호는 천천히 그곳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내 어머니와 내가 함께 살았던 곳이야. 지훈은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다시 오지 않았어. 하지만 이곳은 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남긴 곳이었지. 지훈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에 대해 들었다. 아버지의 과거, 어머니와의 추억, 모든 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둘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준호는 낡은 서랍을 열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이 가득했다. 이 편지들은 내가 네 어머니에게 보냈지만 결국 전달되지 못한 것들이야.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그 편지들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들었다. 편지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움, 그리고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읽어 내려갔다. 한 줄 한 줄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매일 내 어머니가 떠오르더라. 가장 괴로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야. 지우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셨군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난 후 나는 깨달았어. 네 안에 어머니의 일부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 해가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돌아갔다. 지우는 운전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아버지, 저는 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도요. 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그 이후로 지우는 더 많은 시간을 준호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지우는 더 이상 아버지를 멀리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과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눈앞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강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평생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왔으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지칠 때가 오면 내 곁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줘.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지만 지우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온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준호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감정이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오면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아픔을 그는 절대 되돌릴 수 없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은 발코니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준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반대편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아버지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지훈은 놀랐다. 준호는 한 번도 그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짧은 침묵 후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고향. 지훈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고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몰랐다. 언제 가고 싶으세요? 지훈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이번 주말쯤이면 좋겠구나. 지훈은 달력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준비할게요. 토요일 아침 지훈은 차를 몰고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목적지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다.
길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준호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흙길을 뛰어다니던 시절, 논밭이 끝없이 펼쳐졌던 풍경,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작은 집에 대한 이야기. 그의 목소리에는 추억과 함께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다시 이곳에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이곳을 봐줬으면 좋겠구나. 그들이 도착한 마을은 소박하고 평온했다. 낮은 지붕의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마다 오래된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웠다. 준호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오래된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지우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여기가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지우는 눈앞의 낡은 집을 바라보았다. 바래진 나무 문과 오래된 담장이 그의 기억에는 없는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을 것이다. 준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이 집에서 내 어머니와 처음 만났어.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 지우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이곳에서 서서히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한참 후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곳만 더 가보자. 두 사람은 마을을 걸어 작은 들판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준호는 그곳에서 멈춰 섰다. 예전에는 여기 작은 찻집이 있었어.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와 매주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냈었지.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어. 그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구나. 지훈도 그의 옆에 앉았다. 말없이 가만히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의 지난 날을 함께 느끼고 싶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있잖아. 그게 내가 다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야.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손을 뻗어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버지는 저를 잃은 적 없어요. 그는 말했다. 우리는 단지 다시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해질녘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났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한 조각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 안에서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우리 매년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아버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준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향 방문 이후 지훈은 준호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준호는 지훈에게 아버지라는 의미 이상의 사람이 되었고 지훈도 더 이상 준호를 과거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가을 아침 지훈은 중요한 회의 중이었다. 그런데 그의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니 준호였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회의를 멈추고 급히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사람이었다. 김준호님의 가족이신가요? 지금 병원으로 급히 와주셔야 합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죠? 아버지가 괜찮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겨를이 없었다. 지훈은 곧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준호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이제 막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왔구나, 지훈아. 지훈은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제발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하지 마세요. 준호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하지만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닌가 보다. 그 순간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준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지훈에게 설명했다. 김준호님의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장 수술 일정을 잡아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난 충분히 살았어. 더 이상 두렵지 않구나. 안 돼요, 아버지. 지훈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이제 막 저와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포기하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지훈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말했다. 뭐든지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 준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 삶을 살아가렴, 지훈아. 네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지훈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술이 끝나면 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말해 주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시간 후 그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지훈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두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4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지훈은 즉시 달려가 물었다.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그러나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김준호님의 심장은 너무 약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천천히 수술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다. 지훈은 손을 뻗어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그토록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끝에 다시 만난 아버지.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 이별을 맞이해야 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마지막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겼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준호를 만나면서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지훈은 매년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비록 준호가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과 기억은 지훈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